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해답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성공을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 세 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집에 쌀은 떨어져 간대요. 연교시 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고로 우리 수업은 어느 정도 지나면 연교시라는 걸 해요. 사전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연교시 진행을 하면 이제 수업하다 보면 뒤통수만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연교시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걱정만 팔자더라는 거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만 팔자예요. 집에 가서 그 와이프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답 나와요? 답 나와? 남편 얼굴 보고 있으면 답 나옵니까? 새끼들 바라보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주체성을 좀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주체성.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죠. 그 여러분들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있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봐요. 이 자유의 의지에서부터. 그럼 이 자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무엇에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성공하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 해답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책을 보는 거예요. 독서를 하는 겁니다. 자, 네오비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 사실 이러저런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즉, 네오비 강의를 동영상이나 책으로 보시는 분들은 미안한데 한계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선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같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들을 하고 있죠. 자, 부동산 중개업도 자영업입니다. 자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뭘까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지속적으로 무언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흡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쓰면서 살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 즉, 이 동기부여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가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동기부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보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한테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느끼기도 쉽고 그리고 전염되기도 쉬워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누군가 누구여야 할까요? 이 부분은 또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문제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해서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잘라버려야 돼요. 곧 여러분은 연규시 때에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지식의 저주. 그래서 알면 알수록 자신의 유능함과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문제에 대해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이유를 찾죠. 그리고 망하면 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죠. 인생의 루저입니다. 쉬운 일은 애초에 없었어요. 애초에 없었어. 따라서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실력이고 능력. 그래서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 라고 늘 언제나 긍정적인 마침표를 찍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연교시 때도 발견할 겁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은 속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족쇄입니다. 그게 배우자라고요? 그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봐 나는. 그래서 연교시 가면 그렇게 배우자 얘기들을 많이들 해. 그렇게 뭘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뭘 하면 힘들다고 하더라, 계속 얘기들을 해. 근데 어떻게 해? 책임은 져야지. 네. 하지만 기대거나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분의 자유의 의지는 결국 여러분이 결정하신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걸 거기다 맞추지 마시라고. 답 없으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나한테 집중하세요. 나한테. 일단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 자, 동기부여를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긍정적인 사람을 옆에다 두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자,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다 자기가 똑똑하거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차선책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대단한 차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선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을 보는 거예요. 독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에 여러 위인전들 읽지 않았어요? 위인전? 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서 다들 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감동받은 적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꿈과 희망을 품어본 적 없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감동을 다시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책을 안 보는 게 문제야. 책을 안 보는 게 문제야. 그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제가 네오비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대도시마다 네오비 독서지향이라는 독서 모임을 만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감염병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독서 모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수십에서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으시는 수많은 네오비의 대표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그동안 나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 일단 자극은 좀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는 똑같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이와 같이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얻고 내 중개업에 적용할 내용을 찾고 감동을 받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목표를 수정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은 오프라인 수업이잖아요. 독서 모임에서 초대장에 한번 갈 겁니다. 네. 기회는 딱 한 번이에요. 왜 한 번일까요? 인원이 많아서 받을 수가 없어요. 공간에 대한 제약이 널찍널찍 떼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지향은 현재 연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의 연회원만 80명이 넘어요. 네.
이제 여러분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서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책을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독서의 편식은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책을 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해요. 단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독서의 편식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부동산 책들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 실제 독서 지향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책을 가지고 독서 모임을 하면 신청자 다 오고요. 플러스 알파도 와요. 그런데 건강 관련된 책을 하거나 또는 뭐 라이프에 관련된 책을 하거나 이런 거 하면 참여율이 낮아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참여율이 높은 게 자기계발 관련된 내용들이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거, 자기계발 되는 거. 독서 모임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데 가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은 기승전결 이렇게 가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느끼거나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정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네오비 독서지향의 특징은 기승전 부동산이에요. 기승전 늘 부동산이야. 그래서 결론이 다 거기서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단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뿐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20대 대학생들이랑 독서 모임하면 참 영감이 오겠어야지. 그들의 인생의 고민을 듣고 있으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요새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책 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내용은 20대가 느끼는 내용하고 분명히 다를 겁니다. 삶의 경험과 연륜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거예요. 자, 독서의 편식은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중요해요. 부동산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부동산 책을 보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그랬죠. 대부분 부동산 책이라고 하면 투자 관련된 책을 보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책.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전업으로 하셨던 분은 부동산 중개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매우 낮다. 즉 부동산 투자라는 영역과 부동산 중개라는 영역은 같지만 같지 않은 이런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공부 백날 해봐야 중개업에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더라. 큰 도움이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투자의 책을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중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뭘 봐야 돼요?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책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독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생각하셨다면 당장 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점으로 가세요. 그리고 중개업에 관련된 책들을 적어도 2주에 하나씩은 보세요. 오픈하기 전까지. 뭘 봐야 되냐? 다 보세요. 그걸 왜 물어요? 안 중요해요. 어차피 본 게 없으니까. 안 중요해. 그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 없어요. 고작 1, 2만 원에 어떤 사람의 인생, 어떤 사람의 철학, 어떤 사람의 성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독서예요. 유튜브 가지고 배우신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오비 유튜브 과정 열심히 보셨지만 뭐 얻었어 거기서? 어? 공짜로 쉽게 얻은 것은 도움이 안 돼요. 힘들게 얻은 거여야 돼요. 책 읽는 거 힘들죠? 네. 힘들게 얻어야 돼. 그래서 꼭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지식도 배우시고 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무슨 책을 볼 거냐?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어차피 같은 맥락의 책을 보면
처음에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줄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중개 관련된 책 잡잖아요. 그러면 1시간도 안 돼서 다 봅니다. 왜? 거기서 거기에요. 그쯤 되면 이제 조금 거리를 두어도 될 때예요. 하지만 나는 여러 권을 봤는데 아직도 책을 보려면 오래 걸린다. 이러면 먼 거예요. 먼 거. 그러니 최근에 나온 책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1980년대나 90년대에 지어진 중개업 관련된 책들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요즘에 나온 책들은 조금 너무 가벼워요. 하지만 가볍지만 그 안에도 뼈대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온 책과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가릴 거 없다. 최근에 나온 것부터 순차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다. 자, 또 하나.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개업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를 따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꾸셔야 될 때예요. 분명히 얘기했어. 불가능하다고. 자, 그러면 궁금하죠 또. 왜 불가능한 걸까? 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 부동산 많이 아는데 왜 중개업에 도움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본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가치 투자라는 생각들을 먼저 하세요. 가치에 투자한다. 자,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지역별, 물건별 다 다르죠? 달라요. 다시 얘기하면 그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역삼동과 삼성동 중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하면 역삼동과 삼성동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디가 개발 호재가 많고 어디가 저평가돼 있고 어디가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나서 삼성동이야. 왜? 오관왕이잖아요. 몰라요, 오관왕?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뭐죠 하나 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오관왕이죠. 자, 이러한 지역들로 가는 거야 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삼성동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물건을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르죠. 그렇죠. 근데 중개업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가장 강력한 강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계는 뭘까요? 역삼동에 사시는 분들은 역삼동만 알지 삼성동 모른다는 거. 삼성동에 사시는 분들은 삼성동만 알지 역삼동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네가 제일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포인트예요. 자기 동네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습니다. 중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기 지역이 가장 좋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역을 비교를 하죠. 당연히 자기 지역이 처음엔 좋았다가도 자기 지역이 예를 들어 역삼동에 한해서 예를 들어 삼성동이 좋다고 갔는데 역삼동에 갑자기 뭐 GTX, D라인, E라인, D라인, E라인, F라인 들어온대. 이러면 역삼동으로 가야죠. 삼성동 때려치고 그동안 잘 읽어왔던 텃밭 싹 다 갈아엎고 뭐 해야 돼요? 역삼동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밖에 안 되죠? 철새밖에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자리 잡을 만하면 이제는 뭐래요? 잠실에 종합운동장 자리에다가 뭐 싹 다 운동장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200층짜리 무슨 타워진대 막 이래버리면 또 잠실 가야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중개업은 이와 같이 투자자들처럼 철새처럼 돌아다니는 직업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가장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이 가장 좋아 보이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삼성동에서 중개업하시는 분이 역삼동을 더 많이 알아요? 삼성동은 모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시행될 수 없는 얘기죠. 네, 즉 내 지역에 대해서는 세계 제1의 지역 전문가가 되시는 게 시작이고, 이와 같이 세계 제1의 지역 전문가가 됐다면 우리 지역이 가장 좋아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걸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어필하느냐가 중개업소의 상담입니다. 상담이에요. 물론 상담에는 여러 가지 단계와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당장은 필요하겠죠. 수업 시간에 알려드려요. 어차피 알려드려요. 심지어 쓰라고도 해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필요하다라는 건 알아야겠으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책이라는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도 공급받고 전문 지식도 쌓으시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견문도 넓히시고 하시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혼자 책을 보는 게 어려우니 뭐 하라고요? 같이 모여서 보시면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겁니다. 좋더라. 그게 첫 번째 비결. 저도 지금도 책을 봅니다. 저도 제 지금 지방 출장 가방에 보면 책이 2권이나 꽂혀 있어요. 물론 둘 다 중개업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중개업 관련된 건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해답은 부동산 중개업에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해답은 부동산 안에는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경제의 해답은 대한민국엔 없어요. 즉 언제나 해답은 어디 있다고요? 밖에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요. 우리는 이 얘기도 드렸죠. 성공의 맥은 다 통한다고. 투자해서 성공할 건지, 중개로 성공할 건지, 사업으로 성공할 건지, 에 따라 각각의 방향에 따라 속해 있는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이지 맥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 밖에서 차용해 갖고 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수업도 교재를 보시면 다 밖에서 갖고 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안에는 없습니다. 왜? 이미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했다라는 거죠. 했다라는 거. 그래서 밖에서 차용해 갖고 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들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죠? 결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결과로. 그리고 또 제가 가장 보람되고 만족스러웠던 건 뭐냐면, 저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한 만큼 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야근을 하면 2만 원 줬습니다. 2만 원. 네. 그리고 연장근로 이렇게 결제 올리잖아요. 그러면 90%가 반려입니다. 그게 통과가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이런 일들 때문에 참 제 개인적으로 실망도 많이 했어요. 아, 내가 그래봐야 아니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사업 체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살 것과 플러스 알파가 있는 사업이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다 보면 똑같이 운영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책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아가실 때 서점 가셔서 중개업과 관련된 책, 여기 보면 중고서적 있죠? 중고서점. 거기 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뭘까요?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